자, 지금부터요. 음양 오행에 대해서 어차피 사주를 보려고는 음양 오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이 왜 우리가 60갑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60갑자는 공간과 시간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는 우리가 공간을 표시하는 글자가 뭐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 을, 병, 정, 무, 기, 그 다음에 경, 신, 그 다음에 임,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간이라 그래서 이거는 공간 표시예요. 공간. 우리가 공간인데 이거를요. 이 공간인데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거여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던데요. 주역에 보면 이 숫자가 있어요. 주역에. 그 주역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창조술이에요. 이거 유지술이하고 창조술이하고 완전 틀려요. 창조는 1단계 1단계 밟아가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역에 창조술이가 있는데 이 창조술이가 시작이 뭐냐면 임수예요. 이게 1이에요. 임수, 그 다음에 정화가 2, 그 다음에 간목이 3, 그 다음에 신금이 4, 그 다음에 무토가 5. 이 원리를 잘 하시면 인체 생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페이지를 보면 22페이지에 있어요. 22페이지요. 22페이지. 자, 그 다음에 개수가 6, 그 다음에 병화가 7, 그 다음에 을목이 8, 그 다음에 경금이 9, 그 다음에 기토가 10이에요. 이게 창조술인데 왜 1, 2간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 내가 얘기했죠. 헌신이 먼저라고. 그게 일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래서 공간이 십진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지구의 공간은. 십진법인데 이 십진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개가 하나예요.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1묶음인데 이 묶음 속에는 두 가지 패턴이 음양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 오행이라 그러면은 이건 공간 오행이에요. 시간 오행하고 완전 또 틀려요. 공간 음양 오행은요. 음에 해당되는 오행이 5개, 양에 해당되는 오행이 5개에서 2개가 합쳐서 여기가 5개, 여기가 5개 합쳐서 1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공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류가 잘 되면 이게 무한동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거기까지 이제 설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놔두고요. 자, 그러면 1이 여기 그 책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1, 2, 3, 4인데 이거는 창조들.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 사주를 딱 보면 자, 여기는 뭐냐면 이 임수가 거기 보면요. 이게 솟구치는 땅속에 솟구치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 있잖아요. 땅속에서 고여있는 물. 그러니까 천지나 뭐 이렇게 연못. 그러니까 임수에서 제일 큰 게 바다예요. 땅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 물 있잖아요. 저수지물.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 바다가 제일 많이 가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의 사주가 굉장히 큰 사람은 바다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수가 처음에 이렇게 물이 있어야, 고여있는 물이 있어야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불. 이 정화는 빛이 아니고 불이에요. 이거는 물인데 어떤 물? 아까 바다 얘기했죠. 불이 정화예요. 그래서 물과 불이 있으면 이파리가 생겨요. 물과 물이 있으면 이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잎이라 그래. 잎. 자연 섭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잎이 이 원리를 알아야 이걸 빨리빨리 깨우칠 수 있어요. 자, 잎이 껍질이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으면요 이파리가 자라지 않아요. 그럼 이파리가 무럭무럭 자라려고 하잖아요. 왜 열대지방 같은 데 보면 잎이 막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껍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 이파리가 부드러울 때는 우리 눈에는 이게 연두색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치만 왜 짙은 녹색 있잖아요. 짙은 녹색일 때는 이파리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잎의 껍질이에요. 잎의 껍질. 그래서 이 껍질이 여물어야 아주 녹색으로 짙은 녹색으로 완전히 왜 끝장을 봐야 왜 이파리가 커지지 않게끔 왜 얘가 껍질이 딱 되면 커지려면 우리가 왜 성장통도 피부는 부드러워야 얘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피부는 부드럽지 않은데 애기가 뼛속에서 막 자라잖아. 그러면 성장통 일으켜요. 그래서 갓난애기들을 모욕을 매일매일 시켜주는 이유가 애기들 모욕 안 시켜주면 갓난애기들 왜 애기들이 왜 3개월까지 막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모욕 안 시켜주면 애가 성장통 때문에 애가 살 수가 없어요. 속에서는 막 커지는데 껍질은 안 일어나니까 피부는 안 늘어나니까 그냥 애기가 막 미쳐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울고. 그래서 애기를 모욕을 하면서 왜 꼬독꼬독 하면서 피부를 다 부드럽게 해주고 해야 되면은 애들이 시원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자, 그런 식으로 얘가 껍질이 딱 성장을 멈춰야 그때부터 꽃대가 올라와요. 꽃. 그래서 이 무토는 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외형이에요. 외형. 이거를 외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천 얘기할 때 선천, 후천 얘기했죠. 이게 바로 선천이에요. 그래서 선천일 때는 출세한 사람, 꽃 피운 사람을 최고라 그러죠. 제일 높이 올라간 자. 그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자 만약 왕국이다 치면 누구예요? 이시조선이다. 이시지 뭐야? 이시가 그 나라의 꽃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요즘에 민주주의 대통령의 개념들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그 왕족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대통령이 무조건 왕인 줄 알고 그렇잖아. 꽃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 물론 높은 사람이 올라갔지. 그렇지만 그걸 왕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서 외적 이게 선천이에요. 그러면 사주를 딱 볼 때 위에 요 글자가 이제 4개인데 요 글자가 많아요. 예? 요 글자가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외형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저요. 사주가 병이거든요. 저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논하지 뭐 막 잘 되고 출세하고 별로 논하지를 않아요. 사주만 봐도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혼잡이 돼 있어요. 혼잡되는 사람은 이제 파트너를 잘 만나면은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혼잡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높은 꽃에서 낮은 꽃으로 떨어지는 물이에요. 아까 이거는 낮은 꽃에서 그래서 가장 낮은 꽃이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 바다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인데 얘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우주에서 오신 거 아시죠? 물이 우리나라 이 지구에 우주에서 날아온 거예요. 우리 별똥별 다 물이 타는 거예요. 우주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얼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꽃이 비를 맞으면 꽃이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떨어져야 높은 데서 떨어지기 시작해야 아까 질적 가치가 생깁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자식이요 잘 되다가 망해도요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뭐냐면 빛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이건 불이 아니에요. 자, 이 불은 밑에서 땅에서 위로 솟구치는 불이지만 이해되세요? 빛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건 빛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열매예요. 자, 열매가 잘 열면은 꽃이 떨어지고 빛에 떨어지고, 예? 빛을 받으면 열매가 잘 열려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열매 껍질이에요. 열매 껍질. 이 원리하잖아요. 사주 모여서 경금하고 신금 있는 사람은요, 돈 받기시면 안 돼요. 돈이 쓸모가 없어요. 돈 있어도 그 사람 사용하기 힘들어. 지금 교수님 신금이잖아요. 교수님은요, 돈을 쓸 줄을 모르세요. 사주 자체가. 아니, 이게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뭐 사먹고 쓸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아까 왜 소용 있잖아요. 사용. 자기가 왜 이게 사용처를 쓰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밤낮 우리 딸도 경금이거든요. 상해 있는 그 의사애가. 그래서 걔보고 그래요. 야, 너는 돈 벌면 저것만 건 들지 마. 그냥 그 돈으로 네 건강 유지하고, 뭐 약간은 돈 모아야 되겠지. 하지만 남들처럼 이렇게 막 모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다 써, 다 써. 네가 모아봐야 남들이 써. 넌 네가 쓸 수가 없어. 의식 말고는. 그러니까 뭐로 쓸데없이 그렇게 애쓰게 그냥 벌어. 그냥 버는 족족 그냥 다 써. 그래서 걔가 얼굴이요, 내 지도를 받아서 얼굴이 완전히 때깔이 빛이 나요. 잘 써. 그리고 버스도 안 타고 다녀. 택시 타고 다녀. 운전하지 못하거든. 경금이에요. 경금. 막 모아봐야 소용없어. 그 다음에 요 기토는 뭐냐면 씨앗이에요. 자, 이게 자연 창조가 어떻게 되면 이 원리를 하시면요, 이거 그대로 하시면 설명 엄청나게 돼요. 그럼 씨앗은 어떻게 되냐? 열매 껍질이 단단해져서 더 이상 열매가 안 커야 돼. 왜냐면 껍질이 단단해지면 열매가 안 커요. 그때 비로소 씨앗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창조되는 거의 끝은 꽃이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 꽃은 가장 끝에 달려있잖아. 가장 높은 꽃, 할매꽃만 말고 가장 가지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거지만 이 씨앗은 열매의 중앙 부위에 있어요. 중앙에. 어떤 상태로? 아주 작아진 상태로. 아주 작아진 상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앙에 존재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한 세트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한 세트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입학, 여기 갑목하고 신금 있잖아. 이게 한 세트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야, 가불은 38모, 뭐 27 여기 이게 수거든.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다 물이잖아요. 떨어지는 물이든 올라가는 물이든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16수, 그 다음에 그 불은 27화, 그 다음에 여기 목은, 이게 목이거든요. 목은 38모, 그 다음에 사구 금, 그 다음에 무기 토, 이렇게 이게 50은 토, 이렇게 해서 중앙토는 5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요 그냥 외우시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주역이 그대로 놨거든요. 근데 내가 봤더니 물론 다 보진 건 아니야. 근데 주역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이건 안 가르쳐. 근데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웠지 이걸 원리를 안 가르쳐줘. 이걸 알아야 사주를 딱 볼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거냐가 계산이 딱 나와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병화거든요. 그 위에가 병하고 을만 있어요. 그 나는 어떠냐? 나는 같이 추구형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되지? 월에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을묘인가? 을묘야? 개해하고 을묘? 을묘지. 그럼 이분은 공적 라인에서는 같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적 라인에서는 외형 추구형이에요. 혼잡이 됐다는 거지. 또 그 위치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공과사가 분명한 교육을 안 시키면.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공과사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월과 일을 벌고. 예, 그거는 이제 아까 기둥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 주지만 연은 대인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하는 월이 직업이에요. 그 다음 일은 자기와 배우자 관계고 그래서 이거 하늘의 천성 이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천성으로 하면요 어떤 배우자가 내 배우자인지 딱 계산이 나와요. 일반 사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후천색이에요. 후천.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을하고 겨울이에요. 이거는 봄하고 여름이에요. 이해되시죠? 봄하고 여름. 봄하고 여름. 그래서 이거를 존재 추역의 창조술인데 이걸 존재론을 우리가 태국의 원리로 본다면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세로 여기는 이제 물의 작용 이쪽은 불의 작용 빛의 작용이지 불이라기보다 화의 작용.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 이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음양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후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 수리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제 음양오행이에요. 창조 음양오행. 그래서 창조 음양오행인데 이제 창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가 돼서 그냥 창조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 창조가 된 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 음양오행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 창조됐어요. 창조.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 자, 이 공간을 창조된 대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유지를 하는데 하나는 상생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상극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상극 방법이 바로 선천이고 상생 방법이 바로 이제 후천인데 알고 보면 이제 다 융합이 되는 건데 이제 굳이 나눈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생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목이 이제 아까 창조됐으니까 이 창조된 거가 이제 모관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창조를 됐잖아 이제. 그걸 유지를 시키려면 항상 목이 먼저예요. 창조일 때는 수가 먼저예요. 창조일 때는 수가 먼저지만 이제 유지할 때는 목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목 다음에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또 수가 목을 생하면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목이에요. 그럼 여기가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 자, 이거를 계절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공간일 때는 계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따가 시간을 얘기할 때 계절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오행이 따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생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상생은 뭐냐면 사람들이 고정관념 왜 갖냐면요. 우리가 인체상 약한 곳은 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법하고 헌법인데 허할 때는 도와줘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약하잖아요. 갈기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근데 약한데 도와주잖아요. 그럼 안 가고 이제 붙어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유지 방법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창조 방법하고 유지 방법 완전 틀려요. 관계가 유지되려면 상대방이 약하잖아요. 그럼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세. 이거 보통 생긴 놈이 아니야. 후에 갈겨야지. 그래서 그걸 상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극은 곧장 못 때려요. 하나 건너서 때려요. 이렇게 해요. 얘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또 얘는 얘를 때려. 또 얘는 얘를 때려. 또 얘는 얘를 때려. 얘는 얘를 때려. 이래서 오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성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본심에 해당되는 구조식이에요. 그래서 오성별이 이루어질 게 자기 별 이름이 하나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상극으로 오성별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센 놈이에요. 그리고 센 놈인데 남이 도와줘서 그렇게 올라갔냐? 남이 도와서 별이 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얘가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요 7살에 제수가 끼는 목에다 제수들이 목에다 칼 찬다 그러잖아. 칼 차고 왜 동네에서 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얘를 그냥 아주 지 눌러버려가지고 자기들한테 덤비지 못하게 기를 막 죽이기 위해서 7살에 제수가 하는 칼을 차고서 목에다 칼 차고서 애들이랑 놀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얼마나 시련을 당한 거예요. 시련에 아까 상극이야. 그냥 막 쳐댄 거야. 막 쳐대서 마침내 이루어졌어. 징기스칸이 됐잖아. 그래서 징기스칸이 자기가 칼이 들 때 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마침내 나를 이기고 왜? 허약하고 이런 걸 다 극복해가지고 나를 이기고 마침내 칸이 되었다고 그러거든.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세 보여요. 그러면 저한테 인생이 파란만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완전히 사방팔방 쳐대더라고. 다 막아내더라고 있잖아. 만약에 게임이라 치면 정신없이잖아. 경험하면서 산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러면 팔자가 좋다는 사람 있잖아. 남이 막 도와줘서 막 자기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남한테 시달리지도 않고 인복도 있어서 막 이렇게 왜 잘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 가만히 보세요. 난 이거 못해 뭐 이러고 약한 척 있잖아. 왜?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창조됐는데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생과 상극의 방법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와주는 거고요. 상극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요. 팽이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인 내가 책칙을 갖고 팽이를 치는 거예요. 그럼 팽이가 책칙으로 치는 순간에 어떻게 돌아요? 뱅뱅뱅뱅 계속 돌죠. 그러다가 가만히 놓으면 또 돌다가 조금 멈추려고 그러면 또 책책질 하잖아. 그게 상극이야.
그리고 나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만약에 너무 온화하게 좋은 집에서 온화하게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강의나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막 노력 그 와중에서 막 쳐대는 와중에서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걸 하려고 막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된 거지.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이 나를 잘 먹여 살려주고 했으면요 저요 여기서 이렇게 안 떠들어요. 집에서 랄랄랄 놀면서 여보 이러면서 오늘은 뭐 먹겠어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 요리해주고 내가 은근히 요리 솜씨 좋거든. 그러면서 살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떠들어대지 않는다니까. 막 쳐댄 거야 그냥. 쳐대서 내가 살 길을 막 찾다 보니까 내 살 길은 가정이 아니고 뭐 어디예요? 뭐 여기까지 막 날라와서 지금 여기서 떠들고 얼마나 센 거야. 보통 센 게 아니래. 오늘날 나를 갖다가 그냥 여자를 보고 막 무시해가지고 있잖아. 왜 이게 집 밟으려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집 밟으려다가 그 발이 다쳐. 그 정도로 내가 상극위에서 세진 거예요. 강한 존재가. 바로 이거. 내가 거의 보면 영적 징기스칸 수준일걸? 영적 징기스칸 수준인 거야. 목다른.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예. 좀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거의 이 수준. 장단하네. 응? 장단. 그래가지고 이게 상생과 그러면 목에서 건너뛰는 거니까 토를 상극하고 토에서 또 건너뛰니까 수를 상극하고 또 수에서 건너뛰니까 화를 상극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화에서 건너뛰니까 금을 상극하고 또 금에서 건너뛰니까 목을 상극하면서 상극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는 항상 두 가지가 여기 창조에도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할 때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양 왜? 타입이 두 개잖아. 하나는 양이면 하나는 음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음이면 얘가 양이고 이게 서로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양이면 얘가 음이고 그런 식으로 음양으로 완전히 반대인 성향인데 5가지 오행으로 됐단 말이야. 5가지로 됐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음양 오행을 갖다가 도표로 만든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건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음양 오행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두 개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목이야. 예? 이거 그러니까 작은 글씨 여기서 이제 상승에도 또 작은 글씨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작은 글씨,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성별로 오성으로 그림이 또 이상. 하여튼 이쪽으로 해서 오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시가 바로 음양 공간 오행 표시예요. 공간 오행. 자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음양으로 딱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음양으로 되는데 그럼 오행으로 여기 가잖아. 그러면 오행은 이제 상생 상극에서 유지되고 하는 거 아셨죠? 그러면 음양론은 존재론이에요. 물질세계의 존재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자인데 잘 보세요. 여자는 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이라고. 남편이 없으면은 살기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물질세계. 내 말은 영적 세계 말고 물질세계. 힘들죠. 그러면 내가 물질 세계에서 자꾸 머물려고 하겠어요? 영적 세계로 가려고 하겠어요? 왜냐면 영적 세계는 이 나무나 이런 데도 은행나무나 암수가 있지 딴 거는 다 음양이 공존해 있거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요 혼자 살게 만들어요.
혼자 살기. 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 음양에서는 그러면 음양을 요 하나를 표시할 때는 뭐냐, 이걸 갖다가 태극이라고 해요. 음양 나오면 무조건 태극이에요. 자, 그래서 태극에는 가로 태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니지, 아까 이건 세로 태극이고 이건 가로 태극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세로 태극이고 이건 가로 태극이에요. 이거는 낮과 밤, 낮과 밤을 이제 나누는 거고요. 요 세로 태극은 물과 불의 조화예요. 이게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태극선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음양 오행에서 존재하려고 그러잖아. 존재하려면 오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음양에서 기본, 지금 주형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음양에서 기본으로 딱 처리가 되려고 그러면 이 태극선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가 많으면은 여기는 작죠. 그럼 똑같은 데는 뭐야? 가운데밖에 없어. 나머지는 강하면 이쪽이 그만큼 약해요. 자, 그러면 음양으로만 존재하는 게 부부잖아요. 자, 한쪽이 강하게 나올 때 같이 강하게 나오면 거기에 파괴가 일어나요. 그럼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약하게. 예를 들면 제 결혼 생활이요. 처음에는요, 초기니까 남자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나한테 막 맞춰주잖아. 처음엔 사이가 좋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서 나는 이제 약해지진 않아. 세잖아. 센데 그 남편도 나한테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나한테 셀이 이제 코너에 자꾸 몰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도 화가 나니 이제 덤비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낯선 데다가 그 남자도 세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괴해서 이혼한 거지 뭐. 그럼 상담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직격적으로 해요. 자, 그 남자랑 살고 싶냐? 아니면 그 여자랑 살고 싶냐를 딱 물어봐요. 그러면 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안 살고 싶다면 그대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잖아, 저절로. 그렇지만 살고 싶다 하면 네가 죽어라. 그땐 누가 죽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죽어줘야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왜? 그거 왜 세게 써? 무식하잖아. 무식한 사람들 때 같이 맞들으면 파괴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져줘야 돼요. 이게 음양론이에요. 못 져주겠다. 이제 끝장나는 거지. 내가 그랬거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뭐였는데 내가 왜 져? 끝장났잖아. 그럼 누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누가 져줘야 됐겠어요? 내가 져줘야 됐어. 내가 안 졌잖아. 끝이야. 바로 이게 음양 태극선의 원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태극선이 굉장히 중요해. 이 태극선이 음양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시작이 뭐냐면 요 가운데서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해되죠? 네? 요 가운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니까 굵은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가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만자가 이게 생기복덕이에요. 순리대로 가는 거지. 순리대로 이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순리대로 가면은 이게 생기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역으로 친다 그래요. 역으로. 그게 나치 표시예요. 이게 나치. 이해되시죠? 이게 역행이에요. 이게 살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요 딱 시작되는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에너지
에너지 음기건 양기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천부경 원리로 잘 보세요. 본심을 향해서 본심의 간자만이 에너지가 거기서 그냥 팍 음기건 양기건 팍 나와서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면 음기고 이해되시죠? 거기서 행을 하면 양기 되니까 원심력이 되니까 빛이 되니까 그 끝나는 점이나 시작점이 어디요? 다 본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귀신 신하를 까먹는 얘기로 막 듣지 말고요. 정확한 그걸로 해서 다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이잖아. 중심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까 에너지가 파워가 있고 엄청나게 파워풀하겠어요? 중심에 도달한 자. 중심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요. 외부가 막 편하잖아. 외부를 향하고 남이 탓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한 사람은요. 중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일을 때 내 마음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은 왜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본심을 헤아리는 자가 파워풀하고 엄청나게 세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기토 아주 그냥 열매 안에서 작아질 대로 작아져가지고 모든 걸 이걸 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다 읽잖아요. 읽는 사람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겉을 안 보고 중심에 도달한 자는 그 사람 다 읽어. 속을 다 알아. 내 경우가 그렇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아는 거를 안다고 말해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본인도 본인만 모르는데 내가 말하는 거야. 자기 마음. 막이라고 막 그게 돼. 그럼 나중에 보면 진짜 내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와서 얘기해. 근데 부작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났어요. 그걸 입 딱 다물고 필요할 때만 얘기할 정도로 수련 받아서 오늘날 정화돼.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안 되니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해봐야 뭐 결과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 그렇잖아. 근데 어릴 땐 그걸 조절을 못했어요. 내가. 수련이 덜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안다고 해서 다 떠드는 것만 해도 문제가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게 딱 돼서 이제 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아까 계절하고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이해가 바로 돼요. 그 인이해진 이런 것도 불을 닦는. 그래서 이 태극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음양에는 이제 가로 태극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 오행을 잘해서 사주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쓱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 보면 장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장기가 나오는데 아까 임수 있죠? 여기다 지워졌네. 자, 거기 보면 임수가 방광이에요. 방광. 예? 그죠? 그 다음에 정화가 심장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쓸개고, 그 다음에 신금이 폐예요. 폐. 그 다음에 아까 무토가 이제 위에요. 그 다음에 요 개수가 신장이에요. 신장. 자, 이게 소장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 간이고, 요게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에 걸린 병은 제일 끝판에 알아가지고 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아까 외적 선장이라 그랬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가 애기들 오줌빨, 여자건 남자이건 오줌빨이 왜 힘이 끼리한 애들 있잖아. 기자란 거야. 오줌빨이 세야 외형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리고 심장이 약한 어린이요, 키 자란 거야. 그대로들이 배실배실. 그래서 이쪽 장기는 외형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쪽 장기는 질적 가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인체를 관상학적으로 이제 말할 때 그때 제가 참고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공간. 그러면 다음 주는 무조건 2시까지 오시면요. 2시부터는 사람이 한 명만 있고 아무도 안 오고 이 촬영하는 사람만 있더라도 2시부터 바로 시간 오행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다 개개인의 목적에 눈이 멀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요 다 우리가 왜 생명은 어디에 매여 있다 그래요? 하늘에 매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위한 하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실용성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장소하고 때잖아. 그게 장소하고 때야. 우리가 TPO라 그러던가. 그래서 타임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 목적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뭐야? 하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이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려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늘의 목적이 어딘 줄 아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하늘의 목적이었어요. 아니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 지금 많이 만들어졌잖아. 지금 막 80에다 임박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게 하늘의 목적이었어요. 선천에서는. 후천은 어떤 줄 아세요? 아니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라하고 그 임금이 잘 세워져야 돼. 예? 그 가장 그 높은 사람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라 국가가 돼서 개천을 잘해가지고 하늘의 뜻. 그럼 하늘의 뜻이 뭐예요? 백성을 잘 먹여 살리고 백성을 잘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이해되죠? 그게 하늘의 목적이었다니까. 이왕이면은 선한 종자를 많이 이제 키우게끔 나라에다가. 그게 하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그 문명이 발달되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지상천국이에요.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사람을 막 많이 키웠잖아. 그런 사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그게 나왔어. 그래서 지금은요.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늘의 뜻이. 그럼 하늘의 뜻이 뭐야? 신인 일체가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데도 그대로 닮은 신인 일체자가 되는 그런 존재인 사람이 있어야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동물의 그런 사람처럼 살아면 지상천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잘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목적이에요.